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김변입니다. 또 입에 담기도 말 같지도 않은 일이 또 정말 송구스러운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40대 남성이 30대 초반의 여자분과 이제 거의 한 7년 정도 교제를 했는데 그 여성분이 바람을 피운다고 일방적으로 이제 오해를 하고 집착을 했어요. 근데 이 집착이 누군가 만나지 마라는 집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엽기적인 행각으로까지 이어졌는데 바람 피우는 걸 의심해서 여친의 몸에 구멍을 내서 자물쇠를 채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몸에 구멍을 내서 자물쇠를 채우는 것 자체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게 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욱더 이 사건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유는 구멍을 낸 부분이 신체 중요 부위거든요. 그래서 중요 부위라는 말로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체를 하기로 하겠고 근데 이 사건이 났는데 일단은 이 여자분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고 나이는 이제 31세이긴 한데 지능지수라고 하죠. IQ가 64고 10세 미만의 지적 능력을 갖고 있는 지적 장애를 앓고 있던 분으로 좀 파악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가 예상을 또 해봤을 때 2012년부터 연인 관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이다 보니까 거의 22, 3세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이 남자를 만나왔던 거고 이 가해자 전에 또 만났던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해요. 그 남자친구랑 바람을 피는 걸로 오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신체 구멍을 내고 그리고 자물쇠를 채웠는데 성관계를 같이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그 특수상해라는 거는 위험한 물건 다중 위력을 보이거나 뭐 흉기를 휴대해가지고 폭행을 가해가지고 상해까지 이제 이 결과를 이르게 할 때 적용되는 법조인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럼 형량이 센 편이거든요. 되게 센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의 선고만 내려졌습니다. 또 장애인복지법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죄 위반이기 때문에 더욱더 가중처벌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1년 이상 그러니까 법정으로 정한 최소한의 형량만 선고를 했고 저희가 좀 용납할 수 없는 형량을 선고한 이유를 보면 일단 뭐 피고인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보면 죄질이 안 좋고 굉장히 불량하다 가혹스러운 범죄다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이거 전형적인 식상한 레파토리인데 그렇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렇죠. 누구는 이제 법정 가면은 반성문 내고 반성하는 척을 하죠. 그렇죠. 대반이. 그리고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종합 고려해서 양형을 정했다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64, IQ 64인 정도인데 이게 과연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 것인지에 대해서 강한 의문이 들고요. 범죄에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성폭행 범죄가 이제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고 결국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끝까지 하고 처벌을 하도록 이제 되어 있는 건데 사실 아직까지도 친고죄라는 인식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은 대폭 형량을 감량해버리는 이건 정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더욱이 이 죄질 자체도 성범죄가 어떤 성범죄가 더 피해자 입장에서 고통스러울지 저희가 가늠도 할 수 없긴 하지만 이게 과연 징역 1년의 선고를 받을 만한 범죄인지에 대해서 저는 법조인으로서 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 기사 댓글에 보면 일부 네티즌분들께서 판사 몸에 같이 그런 행위를 하면 1년이 나겠냐 저는 정확히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굳이 뭐 우리가 100번 양보를 해서 판단을 내렸던 재판부에서 피해자가 용서했고 오래 연인 관계였고 경제적 의존도나 자립도가 떨어지고 이 남자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고 그렇게 쳐서 만약 정말 형량을 최대한 낮게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폭행이나 이런 상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뭐 가정폭력도 마찬가지고 연인 간 폭행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사람 봐가면서 이제 계속해가지고는 그 반응을 봐가면서 그 정도가 심해지는데 이건 시작 자체가 개판이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사람 몸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정상적인 사고를 못 가지고 있는 놈이고 처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밝혀진 범죄가 그렇죠. 이것뿐인 거지. 피해 여성분의 아까 말씀드린 지적 상황을 보면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김변 말대로 비정상의 일반화, 일상화가 돼버리면 범죄라고 인식도 못하는 거고. 그렇죠. 무기력이 정말로 그냥 학습돼 버리는 거고. 좀 이게 다양한 범죄에 따라서 범죄 패턴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법조계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가벌성의 정도가 너무 일관되지 못하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게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양형 기준표에 따라서 적용되면 맞는 건가 좀 납득이 안 돼요. 여러 번 봐도. 그리고 사실 아까도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만은 가벌성이 높은 행위는 강하게 처벌을 하고 이 피해 여성에게 있어가지고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건 다른 법안이라던가 다른 사회적 제도와 장치를 가지고 보완을 해주면 될 문제지 마치 이걸 연계를 시켜가지고는 처벌을 낮춰버린다
된다는 거는 정말로 옳지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범죄 그리고 판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녀를 불문하고 서로 이제 연인 관계, 부부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처음에 어려운 거지. 폭행이나 폭언, 비정상적인 행동들이 한 번 선을 넘기 시작해서 발현이 되면 그 이후로는 점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면서 발생하는 게 거의 저희가 보는 사건들에서 보편적이었고 가중된 이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법의 제재를 받기 전에 풀어도 빨리 관계를 정리하고 그만 만나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집착과 사랑은 엄밀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어떤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그렇게 가는 거는 정말 엉망이에요. 집착은 결국 자기의 잘못된 표현 방식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도한 집착은 분명히 거의 다 올바르지 않은 결말로 끝나는 게 태반인 것 같고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서 지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내가 만나고 있는 이성,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이성한테 비정상적인 대우를 받거나 폭행, 폭언을 받고 있는 분들은 스스로 좀 탈출하기 어려우면 꼭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고 그렇죠. 그게 안 된다면 정말 수사기관 신고를 하시는 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건 말씀드린 취지가 이렇게 엽기적인 범죄에 대해서 일단 저번에 판결이 아직도 너무 솜방망이 쳐버리고 일관되지 않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특수상해 장애인복지법에 해당이 되는데 특수상해만 놓고 보더라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전 도대체 그럼 어떤 범죄를 저질러야 이 특수상해에서 10년의 선고가 나오는지 적어도 이게 최소한도에 해당하는 가벌성 약한 범죄는 결코 아니지 않나. 조금 더 사법부에서 공감 능력을 가지고 판결을 내렸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국민의 법관정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적인 어떤 일반인의 평균의 기준을 봤었을 때 이런 행위를 했었을 때는 정말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예방 가능성과 교화, 가벌성 이것들이 잘 조합이 돼야 되겠습니다. 피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분들이 아무래도 좀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금은 이 남성이 다시 이제 출소하고 난 후에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그 남성과 연락도 이제 닿지 않게 단절하시고 흔적을 전혀 알 수 없는 곳으로 좀 이사를 가시는 게 제2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제 피해 여성분께 진심 어린 위로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우가 특수하다거나 좀 정도가 심한 것들이 뉴스에 나오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은 또 다르게 말을 하면 알려지지 않은 이런 사건도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혹여나 정말 이런 피해를 당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런 분이 주위에 있는 걸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좀 신고를 하시고 정말 이런 놈들이 이 땅에 발 못 붙이고 살게 협력하고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1심이 선고됐는데 검사가 이제 항소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어서 검사는 이제 양형부당으로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겠고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같은 법조인으로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